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품위있게 새송이쌤입니다. 혹시 시니어 분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교육까지 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이 낯설고 요금이 부담돼서 나는 그냥 버튼 있는 폰이 더 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기초사용법까지 천천히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5가지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 이 정책을 시행하나요? 두 번째, 교육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 번째, 각 지역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번째, 실제 사례. 다섯 번째, 주의사항과 꿀팁.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디지털 세상, 우리 같이 한 걸음 내딛어봐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왜 이 정책을 시행하는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버스 시간 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낯설고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정책을 시작했어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스마트 기기를 직접 지원해드리는 것. 둘째는 기초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교육까지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그냥 폴더폰이 편해 하셨던 분들도 요즘은 손주 얼굴을 영상통화로 보고 버스 시간도 앱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책은 그런 시니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드리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기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기 보급과 함께 교육도 꼭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은 보통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디지털 배움터 같은 곳에서 이뤄집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수업이 열리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를 타고 가기 편한 위치에 운영센터를 배치하기도 해요. 교육 방식은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아주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처음 켜는 방법부터 버튼 하나하나의 이름, 전화 거는 법, 사진 찍는 법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키오스크 체험도 해보고 버튼을 눌러보면서 직접 실습하는 시간도 있어요. 어려워하시면 1대1로 도와주기도 하고 교재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교육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2회에서 4회 정도로 나눠서 여유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조금 긴장되실 수 있지만 같이 배우는 분들도 모두 비슷한 나이 또래시고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만큼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늘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배우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각 지역별 신청 방법입니다. 스마트 기기 지원과 교육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가 사는 지역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스마트폰 보급이나 디지털 교육이 진행 중인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 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 이름과 함께 아래처럼 키워드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폰 교육, 부산 시니어 스마트 기기 보급 신청, 광주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장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역 복지관이나 교육기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교육 일정, 지원 대상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관에 방문하실 때는 시니어 스마트 기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지역마다 모집 시기나 대상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궁금한 건 바로 묻고 가까운 곳부터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네 번째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70대 박모 어르신은 처음엔 스마트폰을 켜는 것도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기를 받고 복지관 교육을 3회 정도 들으신 뒤에는 영상통화로 손주와 대화하고 버스 시간도 앱으로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하실 정도로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모 어르신은 키오스크 때문에 외식을 꺼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직접 키오스크 체험을 해본 후 이제는 혼자서도 주문할 수 있어요 라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스마트워치를 보급받고 혈압 심박수 체크, 걸음수 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셨는데 건강관리 습관까지 생겼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와 교육은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걸 넘어서 일상에 활기를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교육 과정도 모두 시니어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위안이 됐다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스마트폰 한 대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다섯째는 주의사항과 꿀팁. 스마트 기기 지원이나 교육에 참여하시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집 시기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루지 말고 빨리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으실 때는 내가 자주 쓰게 될 기능 위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기능까지 다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충분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디지털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지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스마트 기기도 생활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책을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건강하게, 품위있게 새송이쌤이었습니다.